풍요 속 빈곤의 세대,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자랐지만 정작 풍요보다는 빈곤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9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로잔을 향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크리스천 AI 플랫폼 초원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 초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과거 고성군수 재임 시절부터 친환경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친환경 닭 농장을 운영하는 장로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2024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밥 굶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심각한데요. IMF 외환 위기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대라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 속 빈곤을 겪고 있는 배고픈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강릉에서 상경한 자취 5년차 대학생 김모군. 월세만으로도 생활비의 90%를 지출하는 김군에게 온전한 하루 세 끼는 사치입니다. 김군은 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으며 끼니를 때웁니다. 보통은 2끼, 근데 보면 1끼.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아니면 핫바, 단기 알바를 구하던가 예전에 받았던 기프티콘들을 사용해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거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이런 데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걸 또 쓰는 식으로. 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 37.1%가 생활비가 부족해 밥을 굶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결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먹거리 물가로 인한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 증가폭이 훨씬 큽니다. 이제 청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하다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생계하기가 쉽진 않지. 그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력이 좀 많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의 이 같은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은 교회와 민간단체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복중앙교회는 13년째 무료 아침 식사, 새벽 만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출근을 앞둔 직장인까지 80여 명이 교회를 찾습니다. 건 2013년 초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식사 한 끼 한 끼 이렇게 좀 감당하는 게 참 학생들에게 많이 부담이구나. 특히나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 학생들의 부담을, 아픔을 좀 나누고 덜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 새벽 만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 교회 봉사자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더해집니다. 이 교회는 인근 대학의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입니다. 매번 오면은 이렇게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맛있는 밥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루를 힘차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완전 물가 체감도 되고 혼자 살면 사람의 정을 느낄 일이 많이 좀 없는데 친절함도 많이 느끼고 뭔가 그런 나눔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있어 더 좋습니다. 한국인을 움직이는 건 밥심. 꿈을 향해 정진해도 모자랄 청년들에게 든든한 밥 한 끼 제공할 도움의 손길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양예은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5,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가 9월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로잔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잔대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한국 교계에서 로잔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이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로잔대회 준비위는 제4차 로잔대회가 선교 전략 수립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을 연결하고 선교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준비위는 특히 복음주의 리더들이 의견을 모아 제작하는 로잔 대회 문서가 세계 선교의 새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로잔은 항상 어떤 답을 주는 대회는 아닙니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5천 명을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초청한 거고, 그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이 주제는 우리가 더 깊이 좀 논의하고 발전을 시키자 그러면 별도의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준비위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목적을 대회 자체에 두지 않고 세계 기독교인을 지원하며 섬김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선교를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를 질문한 것과 똑같다. 로잔 대회 자체가 한국교회 선물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잘 섬기는 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도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어떤 그 코어가 되는. 준비위는 또 로잔 대회 주 강연자는 세계 선교 흐름에 맞춰 비서구권 지도자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사 선별은 국제운영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오는 6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고립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권현석 기자입니다. 건데 졸업 전시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사실 과제가 너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영상 작가라면 이후에는 글 작가로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반, 기대 반. 취업, 진로, 생계 등 이 시대 청년들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기독 청년이라면 현실의 문제만큼이나 신앙인으로서의 고민도 많습니다.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를 좀 희미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동안에는 그런 면모를 못 보여줬던 것 같고, 좀 분노하면 그대로 분노 표출하고 막 이랬었는데, 평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피로에도 45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일상 신앙화를 돕는 플랫폼 초원에서 1주년 토크 콘서트를 열자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얻고 싶어 모인 이들입니다. 이들은 청년부 안에서 느끼는 관계의 어려움과 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판단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고, 소그룹 리더로서 겪는 고충도 털어놓으며 제가 최근에 카톡을 이제 제 셀 방에 보냈는데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읽기만 해 이렇게 읽다가 그냥 지웠거든요. 안 보냈거든요. 교회 안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던 고민에 해답도 얻습니다. 오늘 공과, 오늘 말씀 나눔, 우리한테 주어진 율법과 의무사항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그룹 1도 그게 의무고 조장도 그게 다 의무야. 서로가 다 의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우리의 소그룹은 언젠가부터 조별 과제화되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동역자란 비전으로 출발해 출시 1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앱 초원. 인공지능을 활용해 크리스천들이 던지는 신앙 질문에 답하다 보니 하루 이용자 10,000명, 쌓인 질문만 10만 개가 넘습니다. 1주년 토크 콘서트는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소수자가 되어버린 크리스천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가 동역자임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초원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원 만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이번 1주년에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속 소통이 줄어든 이 시대 청년들. 각자가 가진 고민은 다르지만 함께 나눌 때 고민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환경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도 환경오염을 촉진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농장 안의 닭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흙에 몸을 파묻고 흙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닭농장과 달리 닭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이곳은 생명산업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이학렬 장로의 농장입니다. 이 닭들이 흙 목욕도 하고 닭들이 본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자유롭게 사니까 진드기를 비롯한 이런 어떤 벌레도 생기지 않고 병해충도 걸리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도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2008년 고성 군수 재임 당시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눈엔 과도한 화학농약과 비료로 인해 고통받는 환경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농업 모델 개발에 착수한 결과 생명산업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업과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 이 농업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농업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여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또 경쟁력도 있는 농업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생명환경농업을 실시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라는 직접 천연 비료를 만들어 자연 친화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생명환경 농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친환경 닭농장을 운영하며 생명산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기독교가 생명산업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인간의 사람의 역할을 되찾고 또 인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생명산업운동에는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차에서도 나왔던 생명산업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이 장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생명산업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고티비 뉴스 불의견본부 이진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2024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22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한국교회가 됩시다란 제목의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본, 희생의 본, 섬김의 본으로 하나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사회적 약자와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이념과 계층의 갈등,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1일 명성교회에서 열리며 구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할 예정입니다. 21일 서울도서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두고 협의에 나섰으나 일정 조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퀴어 축제 예정일인 6월 1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주관 행사, 책 읽는 서울광장 개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5월 31일 사용 신고권을 시민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로 퀴어 조직위에 7월 1일 서울광장 사용이 불어돼 을지로 2가 일대로 옮겨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일 장신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한 20일 한일 사기 팍팍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방 대학으로서의 자생력을 높이고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미션스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 되어 참여한 운동이라는 부분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또 직원 선생님들께서는 또 봉사하는 자세로,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면은 당면한 과제에 여러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새로운 또 시대를 저희 학교가 제4의 창학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앙사경의 시간에서 교수들과 재학생들은 111 릴레이 금식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기도운동 전달판과 급여의 일부를 모은 후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전달하며 한일 장신대를 살리기 위한 운동에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일 장신대 배성찬 총장은 오늘 기도와 기부로 한일을 사랑하겠다는 약속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일을 위해 더욱 섬기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별 의대 증원 배정 이후 상황과 사직서 제출 등 향후 계획,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는 방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학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지휘하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1대1 무승부로 태국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을 치렀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본선으로 향하는 길이 험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6일 태국에서 4차전 원정 경기를 벌일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이 미국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작품이 이 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뉴욕 뉴스쿨에서 개최한 2023 NBCC 어워즈에서 날개 환상통의 영어판인 팬텀 페인윙스를 시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시 부문 최종 후보작 5개 가운데 번역본은 날개 환상통이 유일했습니다. 김 시인은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며 이렇게 또 하나의 여성을 택해주셔서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치명률 30%에 이르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감염병은 A군 연쇄상구균이라는 원인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지만 감염이 진행되면서 고열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감기부전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점막이나 상처 부위 등을 통한 접촉으로 전파되며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합니다. 질병청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으며 조기 진단을 통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선박에 탔던 한국인 2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전복된 한국 선적에서 이미 숨진 60대 한국인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배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된 인도네시아인 1명은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시신 운구 또는 현지에서의 장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외교청서 원안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청서 원안에는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 필리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명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현지 시각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유도하기 위한 즉각적인 인도적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열린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휴전이란 단어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아랍권 주요국과 접촉하며 휴전을 압박하고 있으며 곧 이스라엘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이폰으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온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앱스토어 등 자사 제품과 서비스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을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또다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 동안 4월 하순에 해당하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1도, 제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가 청년 특별기획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20대 청년 40%가량이 생활비가 부족해 밥을 굶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주위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살피고 돕는 사랑의 손길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